오늘 나올지 내일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가 아직 열려있는 상황. 그 가운데서 내일 예정되어 있는 징계위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징계위원을 선정할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권 따라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이 총 7명인데 고경 법무부 차관은 위원장을 대행하고 검사 2명도 장관이 지명,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 경륜을 갖춘 사람도 장관이 위촉한다. 사실상 장관의 입맛대로 징계위원을 선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징계위의 결과가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현재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현 대변인. 네. 우선 그 추미애 장관 측의 변호인이 그 이야기했던 부분은 사실 변호인의 그 입장을 이야기하는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고 또 그 구성이 어떻게 됐든 열리게 될 절차인 징계위원회의 결정, 결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권위가 없도록 만드는 뭐 이런 좀 발언이 아닌가. 이래서 좀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좀 양측 대변인이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 제가 드리는 말씀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냐면 좀 논점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분들은 지금 윤석열 총장은 지금 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해서 징계가 청구된 상황이지 어떤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판단해가지고 기소가 된 뭐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판사를 사찰했다는 것이 불법 사찰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뭘 싸울 이런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거기에 집중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다만 그 사찰 문건을 어쨌든 그런 직무의 범위를 넘어선 부서, 수사정보 담당관실입니까? 거기에 검찰총장이 시켰고 그것을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 작성했으며 그것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검찰총장은 그것을 공판 담당 송무부뿐만이 아니라 반부패 강력부의 수사를 담당하는 거기에 내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공무원법상 법령에 따른 의무를 넘어섰느냐 안 넘어섰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은 따지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것에 충실하게 본다면 많은 분들이 오늘 뭐 김병민 의원님이나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 전부 오늘 이 가처분이 인용될 거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 본다면 저는 기각될 것이 분명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기각 내지는 설사 기각이 아니더라도 내일 징계위가 열리기 전까지 아마 결정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저는 해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뭐 불법 사찰이 아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윤 총장이 직권남용죄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니다. 윤 총장이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서 법령에 따른 직무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에 따른 징계 청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집중한다면 저는 기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여러분의 의견이 다릅니다. 인용될 거다, 기각될 것이다. 오늘 나올 거다, 오늘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다른데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김광선 변호사님, 추후에 징계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모두 다 임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징계위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윤 총장에게 제기된 이른바 법적인 판단을 할 때에 징계위의 어떤 징계 결과의 어떤 적절성, 공정성이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 법적으로 아무 무관합니까? 아니면 충분히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감찰위원이랄지 이제 징계위원 자체는 제일 생명은 공정성이거든요. 그럼 공정성이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왜 3분의 2로 외부 인사로 하겠습니까? 그건 공정성에 관한 문제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말라는 취지도 되고요. 두 번째는 부당하게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 양면의 동전처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감찰위원회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박수현 대변인께서 아까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비유사실이 6개잖아요. 근데 나머지 5개는 언론에 나오지도 않아요. 판사 사찰이냐 아니냐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사 사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언론의 논조랄지 아니면 법조인들의 의견을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이게 명확하게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재판에 가서 다퉈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가처분 신청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인용이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볼 때는 감찰위원회에서 우리 돌직구쇼 하는 동안에 예. 결과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10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고 저는 제가 볼 때는 법원의 결정은 오늘 오전 아니면 적어도 오후에는 분명히 나온다. 그렇게 저는 자신합니다. 물론 제가 틀릴 예. 수는 있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나온다. 어쨌든. 그렇죠. 내년 징계위원회 있잖아요. 내일. 근데 법원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갖다가 결정을 않고 미루면 저는 재판부가 직무를 유기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인용이 100%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 경험에 비춰보면 영업정지랄지 직매배제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 사건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거의 저는 100% 인용 결정을 받았어요. 물론 검찰총장이라는 배제 결정은 일반 사건과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법원에서 결정을 할 것이고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고 통상 가처분 정지 결정이 한 오전 몇 시쯤 나옵니까? 아니 오전 10시에 나올 수도 있고 한 예. 2시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10시 아니면 2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어제 신문 했잖아요. 예. 1시간 정도. 그러면 어제 오후에 낼 수도 있는데 워낙 중체대한 사건인데 신속하게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 5분 뒤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 안 내면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간 더 판단을 습고한다고 그래서 뭐가 바뀝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법원의 입장에서는 오늘 낼 수밖에 없는데 아까 박수현 대변인께서 뭐 잘 지적하신 것처럼 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냐 아니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복할 수 있는 손해 가능성이 큰데 만에 하나 가처분 결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 추미애 장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예.